핵심은 집권 준비입니다. 집권 준비가 탄탄해야 그걸 보여줘야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싸움도 이기고 선거도 이길 것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 8명 컷오프에서 살아남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석 의원, 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정이 5주 일정이죠. 예. 네. 앞으로 네, 5주 동안 주말마다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그렇죠. 현장에서 그 투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합동 연설회를 이제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합동 연설을 하고 합동 연설회 과정 중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죠. 그리고 그날 발표되죠. 네네. 예. 그날 순위 잘. 그렇죠. 쫄깃쫄깃할 것 같습니다. 보는 분은 즐겁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국 5곳을 돌고 서울에서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분씩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모셔볼까 해요. 아, 네. 여러 조합으로. 오늘은 일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시고 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재선하고 이제 4선 모셨는데 김민석 의원이 통과할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쫄고 있었는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과할 거는 다 알고 있었고 네네. 다만 재선 그룹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재선 그룹들에 나온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쟁쟁해서 재선 그룹 중에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입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참 뜨고 있는 김병주 의원님이 있어서 네. 사실 좀 신경 쓰이고 강선우 의원님도 보면은 두터운 팬층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민영배 의원님도 사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팬층이 좀 있어서 지금 3명 제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준호 의원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8명 안에는 예.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은 5명 안에는 이거 훨씬 더 힘들잖아요. 훨씬 힘들죠. 훨씬 힘들어요 지금. 네네. 5명 안에 한준호 의원 네. 예상으로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 글쎄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아무튼 저는 좀 들어가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인 5명 빼고 4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김민석 선배는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워낙에 이제 우리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일정 부분 약간 마음속에 합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선 나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사람들이 배치가 될 것 같은데 4명. 예. 한준호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3명 누구예요? 물론 나머지- 이거는 네. 매주 바뀔 수 있어요. 전망이. 네네. 네. 누구예요? 저는 좀 그 투표가 진행되면은 당원분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과연 그 우리 최고위 내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컷오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네네, 좀 다르게 움직일 컷오프 것이다. 때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3명이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이건 기준으로.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떤 네. 데이터가 근거가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사심을 담았습니다. 네네. 네. 저는 뭐 그 우선 여성들이 워낙 세서 세 분이 세 분이 워낙 세서 삼선 두 분의 여성 세 당선은- 분은 제가 예측을 전혀 못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안보를 주장을 하면서 나온 김병주 김병준이 의원님이 세다. 좀 세게 좀 어필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호남 측에서 민영배 의원님에 대한 지지세가 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들의 최고위원이 배출된 적이 그럼 한 자리밖에 없는데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김민석, 네. 한준호, 아, 저는 네. 김병주, 민영배.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준호. 네. 한준호 본인 넣고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 김민석, 민영배 그리고 아니, 한준호. 그 여성이 여성 한번 하나 하면 들어오니까요. 여성 네네. 한 명, 누구든지 간에 한 명. 아 그거는 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몽주 전 떨어지네. 좀 이따 정몽주 전 나오는데. 아 그런가? 들으시기 전에 얼른 얘기를 해놔야지. 여성 3인 중에 제일 강한 사람 누굽니까? 글쎄 지금 저는 세 분이 굉장히 경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막상막하 될 것이다. 네네네. 우리 김민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네. 이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단 프레임에서 예. 본선에 들어가고 나면은 몇 개의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컷오프하고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아무래도. 네. 일단 이번에 사실 개인기가 센 분들이 많잖아요. 세죠. 네, 근데 이게 당원들이 딱 본선에 들어가면 개인기가 센 분들과 함께 당 전체를 볼 때 이쪽에 팀 플레이가 어떻게 될까 이걸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플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당 대표를 상정하고 네, 네. 그 네. 팀 플레이를 네, 생각해 네. 볼 것이다. 그걸 네. 하나를 생각해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최상위권으로 올리냐 이것도 하나 또 고민. 수석을 누구로 할 거야? 네, 그것도 또 그렇죠. 고민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선호가 작동할 텐데 저는 한준호 의원이 상당히 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개인적인 네. 이 지지층도 있고 또 당에서 이렇게 볼 때 팀 플레이어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한준 한 명 들어가고 자 본인 들어가고 저는 들어가야겠죠. 나머지 여성은 진짜로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여성은 예, 예측이 그거 쉽지 않고. 팽팽할 거라고. 자, 여성은 빼놓고 일단 그러면 나머지 둘은 누굽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한준호 의원님을 좀 달리본 전 정봉주 의원이 꽤 세지 않나. 정봉주. 예. 그렇죠. 실제 김병준이냐 정봉준이냐 네. 두 분의 차이는 그러네요. 네, 네. 어. 그 뒤에 이어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을 붙여봤어요. 네. 둘 중에 한 사람 살아남아야 하는데 둘 다 네, 살아남을 네. 수도 물론 있죠. 네, 네. 요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뭐 그 재미없는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당대회예요. 그럼요. 지금 예. 언론은 재미없게 보고 싶겠죠. 네. 예전에는 전망하기가 쉬웠거든요. 최고 수석이 누가 하지 이 정도만 어렵지. 네. 아 이 사람 떨어지겠다 금방 전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8명 중에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판이 깔린 거예요. 맞아요. 그 예비 경선부터 당원들의 그 참여율을 매우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와서 야 조합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5명 조합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재미가 생긴 거죠. 저는 이렇게 늘 좀 한편으로는 관찰하는 이 네. 습관이 있는데 이게 1차 당원 대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1차 당원 대회 처음이죠. 처음에. 전당대회. 네. 근데 그게 우리 뭐냐 당원들이 참여하는 판이 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진짜로 제가 당일날 앉아서 듣고 있는데 매번 쏙쏙 이제 그가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후보자들 얘기 듣다 보면 후보자들 이 얘기. 사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 다 세고 그다음에 이게 예측 불허에 사실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저희가 그 8분이니까 2분씩 조합해가지고 네. 매주 모실까 해요. 그때마다 생각이 바뀔 테니까. 네. 조합을 바꿔서 오늘은 이 조합으로 모셨는데 네. 그래서 짧게 하긴 할 텐데 그럼 그 앞에 있는 후보 네. 칭찬 하나 하고 아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김민석 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나오는 굉장히 스타 의원이셨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제가 요즘 20, 30대는 상상 못할 거예요. 그럼요. 그땐 네. 정말 스타였죠.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만으로는 안 되고 몇 명 더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 뭐랄까 엘리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화면을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는데,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다. 네.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네. 전 그렇죠. 저보다 이렇게 재미없는 분 처음 좀 재미는 없으세요 사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재미는 본인이 말할 게 아닌데 본인도 저도 재미없는데 자, 그 네.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재미없게. 네. 그리고요. 장점은요. 장점은 지난 제가 총선 때 이거는 뭐 사실 대표께서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죠. 그건 제가 잘 알죠. 네, 그 상황 실장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시고 해법을 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상황들이 좀 어렵고 하면 연락을 드리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는 상의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다시 거기에 해법을 내면 그걸로 또 해결이 되는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이번 최고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덕담 하나 하고 비판도 하나. 비판 먼저 해주세요. 저 뭐 재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단점을 사실 찾기 어려워요. 저는 한준호는 별로 단점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단점 왜 재미없잖아요. 그 장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팀 플레이어라는 말씀드렸는데 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자기 정치를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하고
전체를 보는 스타일이 그 차이라는 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정치에서 당에 하다 보면 커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준호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전체를 생각하는 거, 팀 플레이어다. 예,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덕목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덕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도부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점이 굉장히 큰 어떤 당을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진짜 이런 그만 생각합니다. 듣겠습니다. 오늘 1차전으로 하고 네. 이거 오지나 가기 때문에 여러 번 모실 거거든요. 네. 네, 매주 한 번씩 짧게 모셔가지고 괴롭힐 거예요. 네. 그리고 매주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전당대회 하다 보면 순위가 너무 처지는 분들은 중간에 드랍도 하거든요. 싶으면 드랍할 수도 있고.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오늘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서 있죠. 그렇죠. 제주, 인천하고 그다음 날에 강원, 이제 강원, 대구, 영주. 강원, 대구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 향해서 인사 잠깐 하시고 짧게. 저 혼자 할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네. 제주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주의 사위 한준호입니다. 아, 그래요? 처가가 제주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주에서 시작해서 강원, 대구를 가는데 이 저희 최고위에 나온 사람들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다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 짧게 것이다. 해주세요. 네,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개혁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정부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한준호를 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은수 의원님.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올인해서 우리 당과 또 우리 민주 진영의 과제를 이뤄내야 되겠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주 사이 이렇게 센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